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오한 정신적 전통에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지만 진정으로 지속적인 존경은 내면의 품성 함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전통에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품성을 키우고 내면의 연민을 일깨우며 내적인 평화를 키울 수 있는 18가지 귀한 가르침을 밝힐 것입니다. 이 지혜는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조화, 존경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다양한 기술과 수단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둔 젊은 사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돈, 지위, 겉으로 보이는 존경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어느 날 그는 부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평온한 위엄을 지닌 노승을 만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그 승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사업가는 어리둥절합니다. 당신은 부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그토록 존경하는 것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내면 세계를 형성해 온 몇 가지 고대의 가르침을 수행해 왔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수양입니다. 사업가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존경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탐구할 주제, 즉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불교의 18가지 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 가르침을 깊이 분석하고 그 겉뜻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이며 불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종교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삶의 철학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씩 밝혀낼 때 진정한 존경은 외적인 성취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품성에 대한 타인의 지속적인 존경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승은 사업가를 조용한 정원으로 안내하며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존경의 여정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개념, 즉 정념, 매창년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우리의 탐구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함께 이 18가지 불교 지혜의 길로 들어가 내면의 품성을 함양함으로써 어떻게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지 배워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내면의 탐구이자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2500여 년 전에 탄생한 정신적 전통인 불교는 개인의 정신적 해탈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타르타 고타마, 즉 부처님 자신은 왕자의 신분과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여정을 떠나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변화의 과정 자체가 심오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존엄과 존경은 외적인 지위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과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정복해야지 타인을 정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천군만마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교 지혜의 핵심, 즉 내면의 수행과 자기 수양이 모든 외적인 존경의 기초임을 드러냅니다. 법구경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기에 현명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에 진실로 어리석은 자이다. 이 지혜는 자기 인식과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타인의 존경을 얻는 핵심 품성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자기 선전이나 강요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불교 사상에서 팔정도, 비아정도, 즉 정견정젠, 정사유정시웨이, 정거정유,
정업정예, 정명정밍, 정정진, 정징진, 정념청년, 정정청딩, 은,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며 존경받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 원칙들은 정신적 수행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진정한 존경을 얻는 초석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애시, 우량신, 즉, 작시, 비, 베이, 희, 액시, 사시, 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연스럽게 그들의 존경과 친근함을 얻게 합니다. 옛 불교 이야기에는 왕이 부처님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부처님은 직접적인 정치적 조언 대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나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내면의 수행이 외적인 성공과 존경 획득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양한 불교 경전에서 우리는 품성 수양과 존경 획득에 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상호 연결성의 개념을 강조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야심경 은 집착과 환상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은 형상과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과 내면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고대의 가르침은 불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지혜는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불교 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을 함양함으로써 어떻게 더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을 살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노승이 사업가에게 말했듯이 이러한 가르침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힘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다른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탐욕, 무지를 정복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8가지 불교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존경으로 인도하고 이 도전적인 세상에서 균형과 목표를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탐구가 아니라 내면의 여정, 즉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노승은 사업가를 데리고 절의 한적한 구석으로 갔다. 그곳에는 잔잔한 거울 같은 연못이 있었다. 그는 연못을 가리키며 사업가에게 말했다. 이 연못을 보십시오. 잔잔할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춥니다. 정념청년은 이 잔잔한 수면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정념은 불교 수행의 기초이자 존경을 얻는 출발점입니다. 노승은 설명했다. 정념이란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 느낌, 주변 환경을 완전히 인식하며 현재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념은 과거나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해야 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회상해야 할 때는 명확하게 회상하십시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십시오. 그는 사업가에게 정념을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쳤다. 마음을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정기적인 명상,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매 걸음의 감촉을 느끼는 정념 보행, 매 한 입의 맛을 음미하는 정념 식사 등이었다.
정념을 키우면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이러한 내적 자각이 향상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고 당신에 대한 존경심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입니다. 다음 날 노승은 사업가를 데리고 인근 마을로 갔다. 그들은 한 노파가 무거운 물통을 힘겹게 나르는 것을 보았다. 노승은 즉시 다가가 도왔고 사업가도 마찬가지로 했다. 절로 돌아온 후 노승은 말했다. 당신은 연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조화와 존경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는 연민을 키우는 방법을 계속 설명했다. 먼저 자기 연민, 즉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다음은 공감,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다음은 선행,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 즉 다른 사람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 거래를 떠올리며 말했다. 저는 항상 사업이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연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경쟁은 존재할 수 있지만 연민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들은 성공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연민은 이해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람들은 진정으로 배려와 공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승은 사업가를 벚꽃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꽃잎은 바람에 흩날려 아름답고도 덧없었다. 꽃잎을 바라보며 노승은 말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상함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삶의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 두려움, 불안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이는 궁극적으로 더 큰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의 흥망성쇠를 생각했다. 저는 실패 때문에 괴로워했고 성공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지만 둘 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정확합니다. 노승은 동의하며 말했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사람, 성취,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 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무상함에서 배우고 더 깊은 자기 이해와 겸손을 얻게 됩니다. 그는 꽃잎이 떨어지는 아름다움을 지적하며 말했다. 무상함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통제와 완벽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겸손은 당신을 안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얻게 합니다. 절의 서재에서 노승은 사업가에게 정교한 도자기를 보여주더니 일부러 놓쳐 깨뜨렸다. 사업가는 놀라서 노승을 바라보았지만 노승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비집착의 예입니다. 비집착은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외적인 인정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요구에서 벗어나 내적인 만족감을 키우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한 골동품이 아닙니까? 사업가는 의아하게 물었다. 노승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물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비집착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승은 비집착을 실천하는 10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특정한 기대보다는 자신이 쏟은 노력에 집중하는 것,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하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고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검증을 구하는 것, 만족할 줄 알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등이었다. 비집착은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지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자유롭고 진실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검증과 욕망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감과 존경심을 발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품성이 설득력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째 날, 노승은 사업가를 데리고 마을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그들은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가득 찬 대화도 있었고, 적대감과 상처를 주는 대화도 있었다. 우리의 소통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불교는 정어, 정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말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어의 기술을 익히면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소통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어의 실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진실한 말, 젠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정직은 존경의 초석이다. 친절한 말, 샤뉴,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말을 선택하고 상처 주는 말을 피하는 것. 유익한 말, 유이유,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험담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피하는 것. 정념의 침묵, 때로는 가장 존경받는 소통 방식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다. 말하기 전 생각하기, 반응하기 전에 자신의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 등이었다. 사업가는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때로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말을 꾸며대기도 했습니다. 협상에서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거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거는 당신의 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고 존경받는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정직한 소통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적인 신뢰와 존경을 쌓을 것입니다. 노승의 가르침은 사업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이 5가지 가르침은 이미 그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것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6째 날 아침, 노승은 사업가를 데리고 거친 강가로 갔다. 강물은 강가의 바위를 때렸지만 바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 바위를 보십시오. 노승은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인내는 불교에서 매우 존경받는 미덕입니다. 노승은 설명했다. 불교 교리는 역경과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품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평온하며 이해심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는 솔직히 말했다. 사업을 하면서 자주 조급함을 느낍니다. 시장 변화가 너무 빠르고 항상 뒤처질까봐 걱정됩니다. 노승은 미소 지었다. 조급함은 대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지도자들이 더 존경받지 않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는 사업가에게 인내를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용, 때로는 인내란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를 아는 것,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키우는 것 등이었다. 인내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을 우아하게 헤쳐나가는 능력 때문에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지었다. 7째 날, 노승과 사업가는 소박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노승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식사 후 그는 설명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삶의 축복과 기회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업가는 생각했다. 저는 항상 다음 목표에만 집중했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을 거의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관점을 바꾸어 부족함의 마음가짐에서 풍요로움의 인식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는 감사를 통합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매일 몇 분 동안 감사한 것들을 적는 감사일기.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매 순간의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현재에 집중하기. 소비 습관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정념 소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등이었다. 감사는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 품성입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의 긍정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감탄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8째 날, 노승은 사업가를 데리고 작은 호숫가에서 명상을 했다.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그들의 모습이 비쳤다. 호수를 바라보며 노승은 말했다. 그것은 자기 성찰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성찰은 불교의 핵심 수행이며 더 큰 자기 인식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생각, 행동, 동기를 검토함으로써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보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단순히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성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는 정기적인 일기 쓰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동기 질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목표 설정 등이었다. 자기 성찰은 심오한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 지었다. 이 수행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기 개선과 자기 인식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당신의 헌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9째 날, 그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다. 그 광경을 보고 노승은 물었다. 겸손은 불교에서 숭상하는 미덕이며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품성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가가기 쉽고 실용적이며 공감하기 쉽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공헌을 인정합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저는 종종 성취를 과시했고 그것이 존경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승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쳤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계 인정. 다른 사람들의 기여와 성취를 인정하는 타인 칭찬.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경청.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 자신의 전문 지식을 기꺼이 나누는 지식 공유 등이었다. 겸손을 수행함으로써 당신은 연결감을 키우고 협력할 의지와 다른 사람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당신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10번째 날, 그들은 지역 시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상인과 수공예가를 관찰했다. 정당한 생계는 불교 교리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그것은 직업과 직업에서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의 생계를 가치관과 원칙에 맞출 때 당신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헌신을 보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생각했다. 제 사업은 정당한 생계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노승은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정당한 생계를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열정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는 것,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 직업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 사업 외에도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것 등이었다. 정당한 생계는 당신의 직업을 넘어선 포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지었다. 그것은 당신의 윤리적 선택, 생활 방식,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당신의 목표를 포함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직업을 통해 존경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당신의 헌신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탐구해야 할 더 많은 지혜가 있었다. 내일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하여 당신을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존경으로 인도할 더 많은 가르침을 탐구할 것입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밤이 되자 노승과 사업가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멀리서 꽃향기를 실어오는 미풍이 부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미 10가지 가르침을 탐구했습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하지만 불법은 넓은 바다와 같아서 발견해야 할 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탐구를 계속합시다. 새벽이 밝아오자 노승은 사업가를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다. 그는 부러진 대나무 줄기를 집어들고 말했다. 이 대나무를 보십시오. 부러졌지만 여전히 이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입니다. 용서는 이 부러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한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원한과 분노의 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사업가는 고개를 숙였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죄책감과 자기 비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연민으로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용서의 과정을 연민으로 대하십시오. 용서는 평화를 증진하고 관계 속에서 조화를 키우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지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지혜와 성장 능력을 보여주며 이러한 품성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할 것입니다. 정오에 그들은 한 마을 주민의 소박한 오두막에서 식사를 했다. 환경은 소박했지만 그 주민은 매우 만족하고 행복해 보였다. 떠나면서 노승은 설명했다. 만족은 감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만족은 현재에서 만족을 찾고 삶의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을 수행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솔직히 말했다. 저는 항상 더 많은 것, 더 많은 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언가를 소유한 후였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가진 것에 만족했을 때였습니까? 그는 만족을 통합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물질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의 혼란을 줄이는 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친절함과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찾는 것, 현재에 집중하고 삶의 단순함을 감상하는 것 등이었다. 만족을 구현함으로써 외부 환경이 어떻든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해질녘, 그들은 땅에 넘어진 어린 소녀를 보았다.
노승은 즉시 다가가 도와주고 위로의 말과 함께 작은 나무 불상을 건넸다. 관대함은 연민과 감사와 나란히 가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불교는 친절한 행동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관대함을 베풀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타심과 친절함 때문에 존경을 얻게 됩니다. 사업가는 생각했다. 저는 돈을 기부한 적이 있지만 진정한 관대함보다는 사회적 평판이나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노승은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한 관대함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관대함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낯선 사람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필요할 때 친구를 지원하는 등 무작위 친절 행위, 물질적 부나 지식 등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하는 자원 공유,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주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관대한 마음가짐 함양 등이었다. 관대함은 당신의 관계와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이고 친절한 유대를 만들어내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지었다.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이타적이고 연민적인 본성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저를 덮쳤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지붕 기와가 날아갔지만 노승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두가 질서 있게 대처하도록 이끌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노승은 설명했다. 평정심은 인내와 무상함의 가르침을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평정심은 삶의 기복에 직면했을 때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도전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에서의 감정 기복을 떠올렸다. 저는 작은 일에도 자주 기뻐하거나 슬퍼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어려움입니다.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평정심을 수행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평정심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인 명상, 삶의 본질은 불확실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의 무상함 수용,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등이었다. 평정심은 삶의 도전을 우아하고 존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고 연민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과 회복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업가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어떻게 완전한 그림으로 엮이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냈다. 내일 우리는 마지막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지혜를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하여 진정으로 존경과 내면의 평화를 얻는 초석이 되도록 할지 논의할 것입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15째 날 새벽이 밝아오자 노승은 사업가를 데리고 절 뒤편 한적한 언덕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엷은 안개를 뚫고 비추어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우리가 이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탐구해야 할 4가지 귀한 가르침이 더 있습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이 가르침들은 불교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성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노승은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눈을 뜨고 말했다.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탐구해온 다른 모든 가르침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끝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탐구한 정념, 연민, 비집착, 만족과 같은 다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업가는 심호흡을 했다. 바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면의 평화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내면의 평화는 산속 은둔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가장 번잡한 시장, 가장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품성입니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방법을 공유했다. 고요함과 고독을 받아들이고 정기적으로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자신과 연결하는 것,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삶의 많은 부분이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용서와 수용을 실천하고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진실되게 살고 당신의 행동과 선택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시키는 것 등이었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그것은 외부로 퍼져 당신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와 조화의 감각을 지니고 있을 때 당신의 변화의 여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존경과 감탄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지역 시장을 방문하여 사람들의 쇼핑 습관을 관찰했다.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구매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했다. 정념 소비는 비집착과 감사와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소비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불교는 정념과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상품, 미디어, 자원을 의식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당신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한 당신의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인정했다. 제 소비 습관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매는 당신이 어떤 세상을 지지하는지 보여주는 투표입니다. 그는 정념 소비를 통합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우선시하는 기업과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 재활용, 재사용, 일회용품 감소를 통해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 미디어 소비에 선택적이고 고양되고 교육적인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 등이었다. 정념 소비를 삶의 방식으로 삼음으로써 당신은 더 지속 가능하고 의식적인 세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목격한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지었다. 17째 날, 그들은 길을 잃은 어린 소년을 만났다. 노승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위로를 베풀었다. 절로 돌아온 후 노승은 설명했다. 친절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미덕입니다. 불교에서 친절은 연민과 세상의 조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강조됩니다. 진정으로 실천될 때 그것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업가는 반성했다. 친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절은 더욱 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날 때 그 힘은 더 큽니다. 그는 친절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무작위 친절 행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과 모든 상호작용에 지지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연민심 함양, 필요할 때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와 동반자가 되어주는 지지적인 친구 되기, 동물과 환경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친절과 존경으로 대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친절 등이었다. 친절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긍정적이고 연민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친절을 실천할 때 당신의 행동 때문에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사랑과 따뜻함 때문에 존경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노승은 사업가가 작은 실수 때문에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기 연민입니다. 라고 노승은 부드럽게 말했다. 자기 연민은 용서와 내면의 평화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친절과 이해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기애와 내면의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솔직히 말했다. 저는 항상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설명했다. 완벽주의는 자기 연민의 적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친구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신에게 똑같은 친절함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자신의 내면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친절로 바꾸는 것, 당신과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불완전함 수용, 자기 관리를 일상적인 습관의 일부로 우선시하는 것,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것 등이었다. 자기 연민은 당신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노승은 결론지었다. 더 이상 자기 비판과 과도한 요구에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평온한 자신감을 발산할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친근함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사업가는 깊이 숨을 쉬었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다. 이 18날의 여정은 이미 그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내일 당신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하여 진정으로 존경과 내면의 평화를 얻는 초석이 되도록 할지 논의할 것입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사업가와 노승은 마지막으로 절 마당에서 만났다. 새벽빛 속에서 절 전체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18가지 불교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배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이 가르침들의 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쁜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일상적인 실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몇 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하십시오. 이것이 정념의 실천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감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이 당신의 의식을 고정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 활동에서 노승은 계속 말했다. 정어와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협상이나 회의 전에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의 원칙을 상기하십시오. 어려운 고객이나 동료를 대할 때 연민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필요와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업가는 생각했다. 이것은 큰 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매 순간의 작은 결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노승은 설명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현재의 정념으로 돌아가십시오.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정말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비집착과 정념 소비의 실천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연민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구체적인 조언을 계속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정념으로 돌아가도록 휴대전화의 알림을 설정하는 것, 사무실에 정념과 평화의 시각적 상징이 될 작은 물건을 두는 것, 이러한 지혜를 함께 탐구하고 실천할 뜻이 맞는 친구들을 찾는 지지그룹을 만드는 것 등이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라고 노승은 강조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짧고 강렬한 노력보다 작고 꾸준한 발걸음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번 자동적인 반응 대신 정념을 선택하고, 판단 대신 연민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삶에서 이러한 가르침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물었다. 실천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라고 노승은 대답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을 가지고 그 순간을 인정하고 다시 정념과 균형으로 돌아가십시오. 매번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순환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업가를 데리고 절의 대문 앞으로 갔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의 진정한 힘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외적인 존경을 얻게 해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켜 더 평화롭고 연민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을 때 외적인 존경은 당신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진정한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사업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가르침들을 명심하고 제 삶에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사업가는 절을 떠나 도시의 삶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그 가르침들을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 보였다. 시끄러운 환경, 촉박한 마감 기한, 복잡한 인간 관계들이 그를 옛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노승의 말을 기억했다. 정념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날마다 그는 그 18가지 가르침을 삶의 작은 부분들에 통합했다. 바쁜 회의 중에 정념을 유지하고, 경쟁자들을 대할 때 연민을 보이고, 사업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생계의 원칙을 따르고, 성공과 실패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이전에는 힘과 성취를 과시함으로써 존경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는 경청, 이해, 진정한 관심으로 관계를 맺었다. 그의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를 두려워했던 비서는 이제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꼈고, 오랜 경쟁자는 그의 협상에서의 정직함과 공정함에 놀랐다. 몇 달 후 그는 한 회의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던 젊은 사업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그렇게 성공했으면서도 그렇게 평온하고 친절한 사업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는 그에게 노승을, 그리고 왜 사람들이 부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 노인을 그토록 존경했는지에 대한 그의 초기 혼란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존경은 외적인 성취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펜을 들어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친구에게 불교 지혜에서 시작된 변화의 여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시에 내면의 품성 함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의 18가지 가르침, 즉 정념, 연민, 무상함, 비집착, 정어, 인내, 감사, 자기 성찰, 겸손, 정당한 생계, 용서, 만족, 관대함, 평정심, 내면의 평화, 정념 소비, 친절. 자기 연민은 진정한 존경과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며 지름길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련, 인식,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걸음은 더 깊은 이해, 더 큰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진실한 존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수많은 재물도 자기 수양만 못합니다. 진정한 부와 존경은 내면의 수행, 우리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맺는 조화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이 시작해야 할 곳입니다. 산속 은둔자가 될 필요도 없고 세속적인 삶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단순한 호흡 하나, 친절한 행동 하나, 정념의 순간 하나에서 시작하십시오. 매일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가지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지혜의 길에서 우리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적이고 귀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실한 존경을 얻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